안녕하세요. 찰스 점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금쪽 상담소의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세요. 공병 진짜 짜증나네요. 공병 진짜 짜증나신가 봅니다. 아주 여기에서도 짜증이 그냥 느껴집니다. 얼만큼 짜증이 나셨는지 한번 봐봐요, 같이. 자, 보자. 공병. 제목은 공병입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어디서 사셨냐니까 농협에서 사셨다고. 이 웃음이 웃겨서 웃는 웃음이 아니죠. 어이가 없는 웃음이겠죠. 그럼 거기 가서 파시라니까 집이 요 앞인데 어쩌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연기를 해보면 그럼 그쪽으로 농협으로 가셔야지. 응? 왜 여기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이 요 앞인데 뭐 어쩝니까? 이렇게 이제 황당한 반응을 하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도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아니 사는 건 그쪽으로 사고 파는 걸 왜 여기다 파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점주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그럼 사는 건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속으로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편의점 하는 게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상상이고 뇌피셜이었습니다. 뭐, 그렇죠. 많이 힘드시고 많이 짜증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다 문제가 있으면 분명 답이 존재하는 법이랍니다. 다만 지금 답을 찾았냐 아니면 못 찾고 있냐의 문제겠죠. 어디서 사셨냐니까 농협에서 사셨다. 크크크.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겠죠. 하지만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그 기분 나쁨은 순전한 점주의 몫이 되겠죠. 그게 기한이 많아져요. 기한이 좀 많다고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 기분은 바로 1분 이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많으면 그 다음 날까지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거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감정이 자꾸 긍정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감정적 대응을 안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지만 감정으로 대한 나는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호흡 한번, 복식 호흡 한번 크게 하고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점주님은 이렇게 했죠. 그럼 거기 가서 파시라니까. 응?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손님이 집이 요 앞인데 어쩌라고. 이게 당당할 수도 있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기 집이 가까워서 여기 온 건데 뭐 이렇게 말씀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당할 수도 있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이제 답변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당사자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 기분 나쁘게 응대할 수도 있겠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아니 정부에서 공병을 이제 편의점에서 받아준다고 하니까 나는 가지고 온 것뿐인데 내가 어디서 사든 또 어디에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든 그건 내 권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주님은 그래 사는 건 그럼 어떡 하셨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 속으로 이제 이렇게 말풍선 만들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손님 더 잘났네요 라고 화를 억누르며 이 상황은 그냥 종료가 되었겠죠. 음. 그럼 제가 한번 답을 한번 뭐 저 나름의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일단 공병 환불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부분 어떤 매장의 기준을 마련할 때 안내문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게 말로 한다는 것은 손님이 보셨을 때 아, 얘네들은 사람 보고 장사한다. 기준도 없이 사람 보고 장사하는구나. 이 매장은 신뢰하지 못하는 매장이냐라는 거를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안내문은 여기는 사람 보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영업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내가 어느 타임에 어느 누구한테 받아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매장의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안내문을 잘 활용한다면 이 문제도 좀 더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내문은 손님으로 하여금 매장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으로 느껴지게,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법의 범위에서 살짝 벗어났다 하더라도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 여기 매장은 저런 규칙이 있구나. 아, 저거는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얘네들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매장의 규칙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용 가능하면 이 매장 계속 이용하면 되는 거고, 수용 가능하지 않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면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손님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굳이 긁어 부스럼내서 왜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애초부터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요구를 처음에 부드럽게 했을 때 그 관리자가, 매장의 점주가 감정적으로 세게 나왔을 때 그때 아, 너만큼 나도 똑똑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법적 잣대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 속에 제가 한번 뇌피셜로 한번 써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부드럽게 기준을 안내하고 그 안내에 맞게 한다면 그게 살짝 법의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손님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영업하면서 장사하면서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올 필요를 없게 만드는 게 어떤 기준과 매뉴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현재 공병 반환에 대한 법적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장 운영 상황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까지 손님은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병 회수일을 저희 매장이 어떤 명분을 먼저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1인 근무 체계다 보니 어떤 접객도 해야 되고 물건 보충도 해야 되는데 공병까지 하다 보니 일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손님들이 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좋고, 공병은 1인당 30병까지 하루 1회만 가능하다. 이건 기준에 있는 거고, 이것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고, 공병 환불 금액은 매장 상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게 조금 어거지이긴 한데 이게 조금 거시기 하면 구매로 하시게끔 좀 부탁을 좀 드려보는 거죠, 손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의 어떤 안내문을 부착을 해놓으면, 원투쓰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손님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안내문을 써놓으면 손님들도 우리 매장의 이용 규칙을 알았으니까 그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사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는 않을래요. 포기는 이거 아재 개그인데 배추 파악할 때나 배추 셀 때나 하는 거라죠. 여기 점주님께 뭐 힘내시다, 뭐 화이팅이다라는 말 대신 우리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표는 찍으러 전진해야죠.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병에 대한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 공병 진짜 짜증나는데 공병 좀 할만하네요 라는 이런 어떤 글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 2월 7일 하루는 여기까지 하고 저도 마무리하고 짝꿍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찰스 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